신입 PM은 어떻게 일할까? 순수미술 전공자의 커머스 적응기 발표자 윤여은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해보려 하는데요. 저는 커머스 가게 프로덕트 기획팀에서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인데 무슨 커머스? 가게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장보기 쇼핑에 입점한 셀러들의 홈화면인 가게홈을 담당하는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보기 쇼핑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 비마트, 편의점, 마트셀러부터 애플이나 러쉬, 모던하우스, 스노우폭스까지 정말 다양한 셀러들을 다루는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저는 2023년 10월 10일에 입사해서 이번 달로 만 2년을 채웠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배달의 민족 신입 PM으로서 2년간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위기 봉착기, 시행착오기, 도전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은 2년간의 성장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PM이 되셨나요? 혹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PM이라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의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저는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순수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판화를 전공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것 같아요. 저와 동년배시라면 초등학교 때 고무판화나 목판화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모두 판화이고요. 또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수 있는 이 앤디 워홀의 작품도 모두 판화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판화를 전공하고 시각디자인대학원에서 UX UI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 과정에서 IT 동아리나 해커톤 등에 참여하며 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우아한 인턴에 지원하였고 유일한 서비스 기획 PM 직무에 지원해서 우아한 형제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기획 개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던 터라 합격 후에 당시 팀장님께 저 왜 뽑으셨어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답변 중에 질문과 답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잘 와닿지 않았지만 이 말이 PM의 업무 역량과도 꽤 많이 닿아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당시 이 JD를 보면서 아 이거 다 내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꽤 자신만만했던 저에게 2년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위기 봉착기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위기 봉착기에 저에게 닥친 위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위기,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입니다. 막 입사한 저에게 뭐든지 편하게 질문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그래도 계속 물어보기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뭘 몰랐냐면요. 먼저 슬랙 스레드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이런 말들이었는데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이런 찌르다, 내리다, 리턴, 분기, 파싱, 어그리게이터 같은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물론 질문하고 싶었지만 사실 너무 기초적인 것 같긴 하고 또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기만 했습니다. 출근해서 옆자리에 계신다면 살짝 물어보거나 점심시간에 이동할 때라도 따라가서 물어볼 텐데 저희는 재택근무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슬랙을 통해서 해야 했어요. 그래서 글로 정리해서 질문하려다 보니 하나의 질문이라도
저의 업무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았고 기승전결을 정리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신 이런 책들도 다 읽어보았고요. 검색도 정말 많이 해보았지만 제가 업무 중에 생기는 궁금한 점들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초적인 기획의 범위부터 업무 프로세스, 업무 중에 마주하는 어려움까지 모두 질문했고요. 또 정책 히스토리를 문의하거나 영향 범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도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일하는 과정 중에서 질문을 해서 해답을 얻어보니 즉시 체화가 되는 것도 느껴졌고요. 그 과정에서 책 10권을 읽는 것보다 더 값진 질문 한 번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질문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뻔하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씩 더 용기 내서 질문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위기, 모두가 경력자다입니다. 제가 주로 협업하는 부서들인데요. 개발, 디자인, QA, 분석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 우아한 인턴을 제외하고는 PM 신입 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업부서 담당자분들은 우리가 경력자로서 이건 모두 아는 거지 라는 전제로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살짝 저에게는 어려움으로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첫 번째 시도는 TMI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동료들의 친절함에 살짝 기대본 방법이기도 한데요. 입사 후 제가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첫 번째 과제는 현재 전국 특가로 리브랜딩된 대용량 특가의 기획전 모아보기 지면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모든 기획전에 진입점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기획전별로 노출수가 한 자리인 것도 있고 몇만 자리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획전에 진입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진행하려던 그때 로그 설계도 챙겨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로그 설계? 로그는 뭐고 로그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로그 설계 템플릿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것은 가능했지만 또 제로 베이스에서 설계하는 것이 여전히 헷갈리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 로그 설계 미팅에는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고 담당자분이 의아해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TMI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인턴을 통해 지난달에 입사했어요. 이번이 첫 과제고 로그 설계도 처음이에요 라고 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분이 보수적이던 답변에서 어떤 식으로 로그 설계를 하는지 제가 원하는 지표를 보고 싶다면 어떤 로그를 심어보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배경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그 설계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이 과제 또한 잘 배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TMI라고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여러분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도, 모두에게 배우자입니다. 모두가 경력자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인데요. 모두가 경력자라는 점이 저에게 위기이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두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저는 입사 3개월 차에 입사했던 배민상회 서비스 기획팀에서 장보기 쇼핑을 주로 다루는 커머스 가게홈 서비스 기획팀으로 조직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경력자분들을 접할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팀원분들이 팀 채널에 공유하는 내용을 통해 습득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과제 영향 범위를 어떤 때 어떤 식으로 공유하는지,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세팅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제의 진행 상황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공유하는지, 과제 지표는 어떤 내용을 공유하는지를 보면서 뚜렷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공유 사항들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따로 미팅을 잡아서 각자가 아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자세도 배웠습니다. 언뜻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기획서 제목 작성 규칙을 정하더라도 하나하나의 항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부러뜨리고 넘어가는 팀원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업무에 대한 태도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시 저에게는 꽤 심각했던 두 가지 위기를 계속 물어보기, TMI 공유하기, 모두에게 배우기를 시도하면서 돌파했는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 시행착오기입니다. 제가 겪은 두 가지 시행착오이고요. 첫 번째 시행착오, 문제와 해결책의 불일치입니다. 비마트 신상 탭 지면을 개선하며 있었던 일인데요. 신상 탭은 비마트 홈 상단에 있는 탭에서 접근하는 지면으로 최신 2주간 비마트에 입고된 상품들을 모아볼 수 있는 지면입니다. 당시에 수기로 운영되는 구자 1개와 하단에 상품 목록 이렇게 두 구자로 이루어진 구조여서 다른 지면에 비해서는 단조로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꺼내서 고객에게 노출해 줄 수 있는 구자 발굴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의 지면에 대한 개편을 맡은 것이라 꽤나 열정을 가지고 또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분석 결과, 운영 화면, 타사 분석, 운영 부서 니즈의 교집합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길을 잃고 주관적인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최초의 방향성을 잃고 상품 탐색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인데요. 상품 탐색이 편하면 좋겠으니까 세부 카테고리를 필터로 꺼내 보여주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방향성을 팀 기획 리뷰 시간에 공유했습니다. 팀 미팅에서 액션 아이템이 문제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이 점을 반영해서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본래 의도했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구자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상 탭 지면 내 전체 구자 CTR은 1.7%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다른 탭 대비해서는 반응률이나 구매 전환율이 저조한 지면이에요. 당시에 처음부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좀 더 충분히 고민했더라면 고객의 반응을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문제로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해서 이번 과제의 문제로 정의한 것과 해결책을 일치시키자라는 레슨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신상 탭 지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생각나실 때 비마트 신상 탭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행착오,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혼자만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경험이 있어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멤버십 서비스 배민클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민클럽 프로젝트는 사내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라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는데요. 이 중요도만큼이나 변동성과 시급도 또한 높았습니다. 또 당시에 진행되던 다른 과제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싱크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비마트 홈 개편 과제에 대한 A/B 테스트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 과제는 배미클럽 오픈하는 시점에는 실험이 종료되어서 위너가 선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민클럽에 대한 대응은 개편안인 비안의 홈화면에만 적용하겠다라고 팀 내 협의를 마치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협의는 배민클럽이 오픈하면 배민클럽 서비스 지역은 모두 비안으로 전환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픈 시점의 서비스 지역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논의되었던 서울 4개 구에서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인천 5대 광역시까지 더 넓은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드디어 배민클럽 서비스가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개편안에 대한 실험은 아직 위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너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서비스 오픈 날 한 가지 문의가 인입되었습니다. 당시 협의한 내용보다 더 넓은 지역에 개편안이 노출되기 시작해서 주신 문의였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제가 전달하고 모두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한 서비스 지역과 팀 내에서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서비스 지역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변동되는 내용은 틈틈이 팀에 공유하면서 진행했지만 워낙에 바뀌는 내용이 자주 있었고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유했다고 생각한 것과 실제 이해도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었어요. 다행히 실험 자체는 종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삐안 전환을 확정짓는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배민클럽을 무사히 오픈했다고 생각한 시점에 다른 과제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서 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공유는 이해가 아니다라는 레슨런을 얻었습니다. 난 얘기했어, 난 전달했으니까 공유한 거 맞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의 위험성을 깨달았고요. 상대방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한 게 맞는지 확실히 전달된 것을 확인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로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자, 그리고 공유는 이해가 아니다 라는 두 가지 레슨런을 얻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시행착오기를 이런 레슨런들을 적용해서 조금 더 빨리 벗어나 보시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전기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은 레슨런을 기반으로 두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전은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배민클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배민클럽을 오픈할 때 주요 목적은 가입을 부스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 화면에 노출하는 이 배민클럽 소구용 UI도 미가입자 대상 UI를 두 줄로 더 강조해서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배민클럽의 운영이 1년 정도 진행되면서 안정화되었고 초기에 가장 주요한 목적이었던 이 가입 부스팅은 주문 부스팅으로 운영 방향성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팀 내에서 가게홈 상단 영역을 정리해 축소하는 과제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가게홈 상단에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 배민클럽 베네핏 보드가 노출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 미가입자 대상 UI는 ATF 영역으로 보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 베네핏 보드는 커머스 내 여러 지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예요. 예를 들면 상품 상세나 비마트 외 다른 셀러의 가게홈, 장바구니 지면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수정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1년간 베네핏 보드 운영을 담당해오면서 이 변화한 운영 방향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줄 UI로 통일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두 과제의 방향성에도 일치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운영도 더 편리했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담당자분들과 두 줄 UI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모두가 한 줄 UI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 크게 동의하셔서 이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줄 UI로 통합을 마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요청받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운영부서의 문서화되지 않은 니즈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프로덕트의 질과 운영 편의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변화한 운영 방향성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오기 전에 이 방향성이 변화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응해보는 방향으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도전은 방향성 유지하기입니다. 장보기 쇼핑셀러의 가게홈에 혜택 알림 장치를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혜택 알림 장치는 특정 고객, 예를 들면 배민클럽을 가입한 고객이나 첫 주문 고객에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 가장 금액이 큰 혜택을 노출해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이 장치의 목적은 혜택 소구를 통해서 주문 전환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가게홈에 진입해서 보면 셀러별로 운영하는 쿠폰 종류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게홈에 진입한 고객이 지금 내가 구매를 바로 한다면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건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활용한 A/B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실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쿠폰 발급률과 사용률이 상승하지 않았고 이 클릭률까지 하락했는데요.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기 때문에 즉시 재실험을 위한 두 가지 가설을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노출되는 쿠폰 금액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실험은 앞서 보여드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UI만 변경된 게 아니라 쿠폰을 선정하는 노출 로직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노출되는 쿠폰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A그룹에서 더 큰 쿠폰 금액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고 고객이 금액이 더 높게 노출되는 쿠폰을 보고 후킹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검증해 보기 위해서 실험 기간 중에 AB그룹에서 동일한 쿠폰 금액이 노출된 셀러를 찾기 시작했고요. 쿠폰 정보를 모두 뒤져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셀러와 기관에서 AB그룹을 대조해서 동일한 금액이 노출된 당시에 지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동일한 쿠폰 금액이 노출되어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A그룹이 동일한 쿠폰 금액이 노출되었을 때도 위너였다라는 얘기로 최초에 나온 실험 결과와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쿠폰 금액 때문이 아니다. 노출하는 쿠폰 금액은 반응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첫 번째 가설은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쿠폰을 발급할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되지 않았다인데요. 로직의 영향이 아닌 걸 확인하고 UI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발급 가능한 쿠폰 개수 버튼이 제거되고 텍스트 버튼 가시성이 비교적 낮아지면서 쿠폰 발급하는 장치가 아니라 쿠폰을 보여주는 그냥 전시해주는 장치로 인식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는데요. 두 번째 관점은 최소 주문 금액이 노출되면서 정보가 앞단에 많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서 쿠폰 영역을 클릭할 동기가 저하되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UI를 가지고 이를 많이 접하지 않았던 내부 구성원들에게 실험안을 보여주며 의견을 받았고요. 구성원 모두가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원인으로 꼽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설을 채택해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했고 실험안으로는 최소 주문 금액을 미노출시키고 쿠폰 수를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버튼도 쿠폰 받기 텍스트 버튼에서 아이콘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 결과는 쿠폰 발급률과 영역 클릭률이 모두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또 노출 대상 셀러의 거래까지 상승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쿠폰 발급을 편리하게 돕는 UX 관점에 접근해서 혜택 노출을 통해서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 달성 중심의 접근으로 기존의 방향성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최초 목적이었던 혜택 소구를 통한 주문 저단 유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과제의 초기 단계부터 방향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아한 형제들에서 신입으로서의 2년을 보내면서 3가지 단계를 통과하고 있고 많은 것을 겪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단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레슨런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의 도전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UX, UI 중심의 접근법에서 좀 더 UX, UI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접근법으로 생각 구조를 변화시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언제나 제 일처럼 함께 고민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리 동료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PM이라는 직무와 우아한 형제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문제 해결사로서의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셀러를 문 앞에서 1시간 내로 만날 수 있는 장보기 쇼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